한수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오늘 10분 컨설팅은 돈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돈의 가치란 개념으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파트 1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에서의 돈의 가치. 자, 이건 물론 당연히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중소기업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생각할 때 돈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파트 2는 상속 증여 이런 개념에서 돈의 가치. 파트 3는 연금 개념에서 돈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파트 1, 2, 3로 나눠서 기획을 통해 가지고 기획 동영상 이런 형태로 해서 세 파트에 걸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파트 1. 파트 1의 돈의 가치에서 돈은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리스크라는 거는 뭐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어떤 그 리스크 관리 어떤 뭐 논문 혹은 뭐 리스크 관리 관련된 어떤 뭐 정책 이런 것 중에 이런 여기서 보이는 표와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리스크를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스크를 위전해라, 리스크를 회피해라, 리스크를 수용해라, 뭐 리스크를 감소해라. 자, 요 내용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자, 리스크를 이전한다라는 건 뭐냐면 리스크 발생 빈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진 않아.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일어나면 대규모 비용 손실이 예상이 돼요. 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시면 자연재해 혹은 산업재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키코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대규모 환차선 손실을 봐서 이 정부에서 키코를 운영했지만 그것마저 배신해버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환차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최근에는 제 생각엔 이런 것도 이자 비용도 어떤 기업에게는 대규모 손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갈 것을 예측하진 않았죠. 이런 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예를 들면 자금 대출을 뭐 어떤 시설, 뭐 공장, 그 다음에 뭐 토지 구입하느라고 한 10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억에 한 3% 정도, 3% 정도 이자를 받았다 했다면 1년에 얼마예요? 3억인데. 이게 6%, 5%로 이자가 뛰면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뛰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이전해라. 이전해라. 그럼 어떻게 이전하느냐? 당연히 재해 손실은 보험 가입하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리고 키코가 실패했지만 환차손 등의 어떤 자본 손실 이런 부분들은 자본시장 통해서 어떤 리스크 해지 상품을 가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리스크 해지라 이게 참 고민인데 현재 뭐 변동금리를 뭐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참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고 리스크를 회피한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많이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리스크가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예측이 된다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할 이유는 없겠죠. 아예 사업을 접는 게 낫겠죠. 그래서 회피. 뭐 아주 좀 소극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조업에서 납품 업무를 했다. 응? 납품 업무를 직접 했다. 직접 했다면 운전을 해서 차를 가지고 가면서 하는데 이거 차가 나갈 때마다 사고가 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납품 업무를 아웃소싱 해버리면 낫겠죠. 아니면 아예 우린 납품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사업상 참 어렵고. 그래서 현재까지 중소기업에서의 어떤 리스크 회피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파악하는 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수용은
뭐 발생도 자주 안 하고 뭐 비용도 많이 안 들어. 그러나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발생 빈도 낮고 손실 비용도 이제 아니 회사 경영하면서 이 정도는 뭐 비용을 수용할 수 있어. 감내할 수 있어. 이런 경우. 보통 뭐 이런 거죠. 고객 불만 허용 수준 내의 어떤 고객 클레임.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뭐 불량률 정도는 불량이 안 나오면 좋지만 이 정도는 안고 가야 된다. 뭐 그런다 점진적으로 이제 고쳐 나가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상 손실 비율 산출해서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올해 어떤 사업 예산 수입을 하는데 반영을 하고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소는 뭐냐면 발생 빈도는 높아. 근데 손실 비용은 낮아.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교육해야죠. 야, 이런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니까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잘하자. 뭐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 통제. 통제라는 게 어떤 정신적 통제도 있지만 어떤 물질적, 물리적 통제. 예를 들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 문을 뭐 걸어서 막아버린다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 관리 정책에 대해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해 보셔야 돼요.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컨설팅에서 여러분들 이 리스크라는 개념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항상 붙어 다닙니다. 자, 다음 장. 오늘의 주제는 요거예요. 이전 개념이라 이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해놨죠? 해당 리스크의 일부를 이전 또는 공유하여 리스크 영향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오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업의 재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재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기업은 대표님들은 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요. 화재와 진비 없이 발생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다치신 분의 아이콘처럼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예요. 인사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건 대표님도 알고 직원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산재보험 외에 어떤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산재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기업들은 알아서 단체 상해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라는 게 뭐 위험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기선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잘 많이 활용하고 계시겠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이슈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산업재해 리스크를 이전을 한다. 어디에 이전하는 겁니까?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거죠. 이 리스크에 대응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가 몇 번 발생하느냐 발생 빈도수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늘에서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우리는 인간은 모르잖아요. 결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고 처리를 얼마나 원만하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기업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역량은 뭐야 결국? 돈이에요. 배상금. 이 돈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은 사고 발생 시에 어쨌든 대응 능력이 떨어져. 어쩔 수 없어요. 왜? 어떤 그 관리 부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요원이 이렇게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컨설팅 능력에서 산업재해 신고 접수 정도 해주실 수 있어야죠. 공부하셔야 난 몰라 이러면 안 돼. 공부하셔야 되고 리스크 비용 산출 대응하는 방법. 자, 이건 노무사님, 손해사정인 혹은 변호사하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옆에 전문가가 없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합의 내용을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이 재해 발생 대응에 대한 리스크 이전 효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컨설팅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 대응 관리. 자,
저희는 회사에서 노무사와 협업 관계가 되어 있고 변호사와 협업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선임 지원을 해요. 당연히 우리 전문가들의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수수료 받는 건 아닌가 그럼 법 위반이니까 그냥 소개를 시켜주는 거지. 소개를 시켜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금 치료비 등의 지급의 기밀한 보험 지급 서비스는 내가 그 일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상으로는 5만 볼트 전류에 이게 이제 감전이 됐는데 보통 5만 볼트 전류면 직사한다고 해요. 직사한다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사셨어요. 근데 온몸에 3도 화상, 온몸에 3도 화상의 재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자, 거래처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이 리스크 해결을 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고향이 시골이야. 이분들의 간호를 위해서 가족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방도 구해줘야 돼요. 이런 직간접적인 리스크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직간접적인 리스크 비용 중에 치료비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자, 그때그때 기민하게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응 관리. 그 다음에 합의서 작성, 합의 지원. 이건 여러분들 요 분들하고 상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 분들 상의하시면 되고. 자, 비용 지급. 자, 산재 보험금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서포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 보험금 지급까지 다 해드릴 수 있고 합의금 산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결국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자주 일어나진 않으나 여러분들 눈을 좀 볼까요? 자주 일어나진 않으나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한 큰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는 리스크 이전을 하자. 이 리스크 이전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부각해서 설명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민사배상금 계산 예시는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2022년 기준입니다. 45세 남자분이 한 350만 원 월급을 받고 본인 과실 20년에 정년 60세 기준이라면 산재보험금 1억 6,500 정도 지급돼요. 장기비 포함해서. 자, 민사배상금. 자, 이거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총 5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의 총 배상금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뭐 이렇게 찍어 두신다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왜 이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는 이게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저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억 원 정도 되고 자, 총 수령 금액이 5억 원인데 이미 산업체에서 1억 6,500 지급됐으니까 회사에서는 3억 3천만 원 추가 비용에다가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되는 즉시 지급해야 되는 재해손실 비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은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자, 요 금액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열심히 리스크 선별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딱 보여드리는 거야. 자, 잘 볼까요? 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위에는 100만 원이고 밑에는 1억인데 크게 써놨고 적게 써놨어. 이유가 있어. 자, 여러분들 어떤 게 큰 돈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큰 돈인가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하죠. 저 바보 아니야? 한스 오토바이 저 바보 아니야? 당연히 1억 원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당연히 1억 원이 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현재 100만 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손에 들어있는 100만 원. 자, 미래 100만 원. 어느 게 커요? 이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죠. 자, 자, 1년 뒤,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100만 원, 1년 뒤에 1억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뒤에 1억 원이 크겠죠? 크겠죠? 자, 10년으로 가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100만 원, 10년 뒤에 1억. 어느 게 클까요? 10년 뒤 1억이 크겠죠? 우리가 흔히 시장 이자율로 100만 원을
10년,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예금을 해둬요. 예금을 해두고 10년 뒤에 1억 원이 된다? 어마어마한 수익률 나와야 되잖아. 그쵸? 100배? 그쵸? 100배. 30년 뒤. 30년 후에는. 현재 100만 원, 30년 후에 1억 원. 점점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런 느낌 아시겠죠? 구독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대표님들께서 자금이라는 걸 집행할 때는 미래에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한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현재 100만 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우리 고객들과 컨설팅을 하면서 보험 가입을 얘기할 때 이 갭에 대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항상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 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할 때 우리가 미래 가치 계산을 이렇게 해요. 미래 밸류예요. future value, present value, 현재 가치 플러스 1 플러스 R은 이자율. N은 경과 기간인데 보통 연수, 1년, 2년, 3년 하는 연수. 자, 현재, 자, 보세요. 현재 1억 원은 이게 얼마냐는 거죠. 이거 계산이 틀렸네요. 요게 아니고 요게 3년 후 요거죠. 현재 1억 원은 이자가 5%이고 3년째는 1억 1,5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년 후에는 1억 1,200 이런 거죠. 이자가 2%라면 1억을 맡겨놨다고 하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역으로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건 현재 1억 원은 미래에 얼마냐. 이거 여러분들 그 저기 네이버에 가시면 이거 돈의 가치 계산하는 그 공식 해주는 그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미래를 계산해야 되는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 자산과 부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 자, 여러분들 자 매출 채권. 자, 현재 1억 원의 매출 채권이 있는데 1억 원의 매출 채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못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못 받고 있다 가정을 해보면 자, 제가 한스 식품에서 A라는 빵집에 1억 원어치 빵을 납품을 했는데 3년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1억 원만 손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을 3%를 가정을 해보면 내가 1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예금을 넣어놨다면 3년 뒤에는 1억 927만 원의 가치가 생성이 되고 5년 뒤에는 1억 1,590만 원의 가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께서 대표님들 만나 뵙고 야 외상 매출금이 1억 원이 있는데 3년째 못 받았다라면 그 대표님은 지금 1억 원을 손실 보는 게 아니고 1억 1,000만 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나중에 제가 이제 원가 뭐 관리회계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매출 채권 1억 원 개념은 반드시 거기에는 시간 가치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역량이 필요하다. 하나 알려드리고 자 가지급금도 같잖아요. 여러분들 당좌 대출 이자율을 보통 4.6% 적용하니까 현재 1억 원의 가지급금은 5년 뒤에는 1억 2,500만 원이죠.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현재 1억 원인데 5년 뒤에는 이자율을 안 갚았다고 하면 1억 2,522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재고 자산은 자산 손상률 개념을 볼게요. 물론 재고는 애매해. 자,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석유를 사놨어. 이거 썩지도 않잖아. 근데 이게 내년엔 더 올라 그러면 재고 자산이 올라가는 거지. 그쵸? 원재료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돈을 벌 수도 있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고 자산은 손상되죠. 유행을 타거나 진부화된다 그러거든요. 손상률을 3% 적용하면 지금 재고자산이 1억 원어치 있지만 이거를 뭐 제품 생산을 안 하고 그대로 냅두면
3년 뒤에는 한 900만 원 손실 보는 거고 5년 뒤에는 1,4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 개념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 재고자산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회전율.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소기업에서의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시간가치 개념을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유동이 들어가면 1년 이내이거든요. 회계적으로도 보통 1년 이내에 회수되는 자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년 이내에 돌아가야 되는 돈들이 2년, 3년, 4년, 5년 간다 이러면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 기업의 원가 손실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재고자산 부분을 이제 차입금 부분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자 보세요. 재고자산 자산 손상률. 자, 차입금을 자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은 3년 뒤에는 9,100만 원, 5년 뒤에는 8,620만 원. 이렇게 줄어들어요. 대신 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대표님들은 은행에 이자를 내고 있죠. 자, 시장 이자율 3%를 적용하면 얼마예요? 원래는 900만 원이잖아요. 매년 300만 원씩 3년이면 900만 원인데 이것도 뭐 돈 가치, 저 시간 가치, 미래 가치 계산해야 되겠지만 계산하지 않고 자, 여기에 제가 법인세를 고려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 있잖아요. 결국은 이자가 3%라 하더라도 3%의 20% 법인세 구간이라고 하면 3%의 22%를 세금을 덜 냈으니까 이자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이자, 제가 예전에 10분 컨설팅에 올려놨을 거예요. 이자 비용의 세금 효과라는 얘기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1억 원을 빌렸잖아요. 이 1억 원을 가지고 3년간 적어도 이자 가격과 자산 가치 하락률을 고려한다고 하면 BEP, 흔한 말로 1억 원이 3년 뒤에도 1억 원이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비용을 지불하고도 1억 원이려고 하면 나는 1억 원 빌린 돈으로 적어도 1,551만 원은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 고정비 제외하고도 내가 1억을 빌렸으면 1년에 5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 이게 사업하는 거잖아요. 자, 돈을 빌려왔어. 차입을 했으면 이 차입금을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내가 1억 원을 빌렸을 때 최저 이익 발생금 원가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10억 원을 빌렸어요. 10억 원을 빌렸으면 적어도 그 10억 원이란 차입금을 활용해서 적어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돈은 벌어야 돈을 빌린 효과를 진짜 똔똔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뭐 저랑 계속 같이 제 구독 열심히 해주면서 공부해야지 뭐. 자, 퇴직금과 재해손실비용. 자, 지금 1억 원인데 임금상승률 요 두 개 다 5% 적용해 볼게요. 이 회사의 현재 퇴직금 추계액이 1억 원이고 3년 뒤엔 1억 1,500이 되고 5년 뒤엔 1억 2,700이 된다는 얘기죠. 재해비용도 만약에 지금 1억 들어간다고 하면 3년 뒤엔 1억 1,000 들어갈 것이고 5년 뒤엔 1억 2,700 들어간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퇴직금 및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충당 부채예요. 언제 직원이 그만둘진 모르나 반드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만두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니까. 재해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나면 리스크 해지 비용이 들어가죠. 산업재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나면 배상금, 그것도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가 들어가죠. 즉 퇴직금 및 재해 손실 비용은 시기를 알 수 없는 충당부채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걸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충당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시기를 알 수 없는 충당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자, 여러분들 현재 한스식품의 현 시점의 재무 상태예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9억 원이 있고 유동부채가 4억 원이에요. 그래서 재무비율, 중요한 안전성 지표인 재무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이 225%, 100%인데 직원이 한 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이 됐어요. 중대재해죠. 여기는 중대재해, 뭐 이거 벌금 이런 것도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자, 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가지고 여러분 이 직원의 퇴직금이 약 1억 원 정도 되고 앞에서 제가 아까 민사배상금 계산하는데 3억 3천 정도 됐잖아요. 그걸 그냥 어바웃으로 3억 원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즉시 지급해야 되는 돈인 거죠. 결국은 이 회사는 갑자기 유동자산은 그대로인데 유동부채가 8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유동 비율이 112%로 줄어들고 당좌 비율은 거의 좀비 기업보다 더 낮은 수준인 50%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님은 4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빌리든가 아니면 재고자산을 팔아서 만들든가 매출채권 뭐 3억 원을 반드시 빨리 회수하든가 현금 1억 써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써서 자 파란색으로 써서 얘를 상환했다. 얘를 지불하였다고 해도 이 돈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돈들에 대한 지급, 차입금 상환, 미지급 비용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급여죠. 급여 지급 어떻게 할 거예요? 엄청난 유동성 위기가 눈에 보이듯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현명한 대표님이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4억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추가라고 안 적을게요. 13억 원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요 4억 원하고 얘랑 그냥 상계 처리돼 버리니까 9억 원, 4억 원 해서 요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건 너무 쉽고 간단한 충당부채 관리 기법인 거잖아요. 리스크 이전 방법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동영상 좀 꼼꼼히 한번 보시고 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더 뭐 봐야 되겠다 있으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하고 뒤에 노션 관련 내용 줌으로 강의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릴 거니까 오늘 일단 PPT 강의는 여기 마치고 실제 인사는 조금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10분 컨설팅에 이어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여드려야 돼서 파워포인트로 안 돼가지고 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 여기 한스 어드바이저의 영업 공감, 요거를, 뭐, 유료로 해서 5,000원씩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주 주간지 쓰는 뭐, 노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무료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 영업 공감, 제가 이제 동영상 올리면 밑에 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보시고 영업에 필요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해서 공감 8호까지 공감 8호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요 블로그는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이제 구간한스 어드바이저 이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좀 애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 명부, 뭐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컨설팅에 필요하신 정보를, 알짜 정보들을 차근차근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관리회계 강의를 제가 요 개념을 할 거예요. 뭐, CEO가 알아야 할 자산 목록, 뭐 부채 목록,
뭐 원가를 모르면 CEO 하지 마라. 수익과 뭐 이익은 다르다. 뭐 CEO가 읽어야 할 재무제표 이런 형태로 할 건데 요 강의는 강의 좀 비싸요. 강의 좀 비싼데 요거는 제가 3월 말쯤에 강의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보시면은 4, 4, 16, 16시간이니까 이틀 정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일정을 이렇게 맞추셔야 되니까 제가 일정을 정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늘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거는 뭐냐면 컨설팅 플러스 서비스라는 세일즈북입니다. 세일즈북. 이 세일즈북 개념 아시죠?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면서 세일즈 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 제가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는 공유할 건데요. 컨설팅 플러스 서비스. 컨설팅 플러스 서비스는 경영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경영 지원 아웃소싱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이거 보고 자,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중소기업 컨설팅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효과적으로 컨설팅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것도 이제 당연히 요거는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 템플릿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텐데 상당히 좀 고가로 진행을 할 건데 관리 회계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할인해서 지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세일즈 하실 때 일정,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캘린더 구글닷컴 했는데, 이건 제가 이게 북마크 되어 있는 건데, 뭐 연결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글 캘린더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 캘린더로 일정 관리를 하는데, 이 노션에서 구글 캘린더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일정 관리하시는데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월 주요 일정에서 뭐 한스 식품 클로징, 뭐 강의 참석 이런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업 관리가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템플릿 구성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무 컨설팅 이렇게 한 표로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노무 컨설팅, 고용지원금, 재무회계 컨설팅, 세무회계 컨설팅, 관리회계 컨설팅. 뭐 기업 인증, 지적재산권, 정책자금, 법인전환, 경영관리, 뭐 가업승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항목마다 다 저희들 컨설팅 내용들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자, 이 어떤 컨설팅 태블릿을 구매하는 분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컨설팅의 재료를 다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기업 맞춤 컨설팅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가 나오고 이 페이지를 보시면 기업 맞춤 근로계약서 돼 있죠.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다 써놨어요. 대표님들하고 이거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관리 서식해서 저희 회사에서 쓴 엑셀 프로그램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 그 노무관리 프로그램 쭉 들어가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연차 관리 대장 볼까요? 자, 연차 관리는 연차는 뭐고 수당은 뭐고 그리고 여기 북마크 해놓는데 요거는 누르시면 즉시 연차 수당을 자동 계산하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해보면 이게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돼 있으니까 자, 지금 링크를 타고 들어왔을 땐 요 형태로 지금 공유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연차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연차 계산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그냥 하나의 템플릿 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컨설팅을 다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템플릿 제작을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노션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끄고, 뭐, 이렇게 취업 규칙, 급여 설계, 뭐, 보험 절감, 이거 다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여기 이제 지원금도. 자, 회계 컨설팅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재무회계 컨설팅.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내용 나올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요 밑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시면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 뭐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재무비율 계산할 수 있도록 재무비율 계산기를 집어넣을 겁니다. 재무비율 계산기. 이런 형태로 세무회계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관리회계 컨설팅도 마찬가지죠. 자, 상속 증여 플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이 아이콘이 떠 있는데 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국세청 홈택스 따라 들어가면 아까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 증여세 계산하는 대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다 여기에는 이제 컨설팅 내용별로 다 할 거고, 이것을 구입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당연히 하겠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당연히 하겠죠. 영업진행사항, 업체명, 여러분들 뭐 청약은 어떻게 되고 있고 컨설팅 내용은 어떻고 뭐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뭐 만남 날짜들 이렇게 해서 그 영업의 그 진행사항, 거래처 관리 이런 부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 거래처들 있으시면 거래처 관리하는 내용들 제가 거래처 관리하는 내용들을 기본 어떤 폼으로 해서 만들어서 놓을 겁니다. 그럼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어떤 제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 중에 제 강의를 좀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이 한 2, 3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께서 시간 되실 때 노션 공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이 노션을 통해서 컨설팅하는 이런 기법, 뭐 컨설팅 어떤 템플릿 이런 부분들을 유료로 해야 되는 건 유료로 또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10분 컨설팅과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파트 2 제가 저번에 상속세 시간같이 그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돈의 가치 파트 2로 준비하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